최근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가 가입 시한 만료 3개월여를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월별 기준 2천억 원을 넘어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펀드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초 이후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약 5조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예. 반면에 해외 주식형 펀드에는 1,0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예. 3개월 후 혜택이 만료되는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의 영향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증권사를 가보면 비과세 해외 펀드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추천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비과세라기 전에 일단 펀드라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예금 금리가 1%로 떨어졌고, 예. 그리고 심지어 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등장하면서 예. 이제 이자 소득만으로 재산을 이제 불리기에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어렵죠. 이제 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또 금리는 낮은 데다가 절세 혜택과 이런 절세 혜택도 이제 차츰 줄어들면서 예. 재테크와 세테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근데 국내 펀드 수익률도 정체돼 있다 보니까 성장기에 들어선 해외 국가들에 대한 그런 대상으로 한 펀드들이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치를 나날이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과세 혜택 받는 계좌 가입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죠? 네, 맞습니다. 예.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외 비과세 계좌를 만들면 주식 매매, 평가 차익, 환차익 이 세 개에 대해서 10년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올해 말까지 꼭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해외 펀드를 추가를 못하니까 올해 말까지 가입하고 싶은 해외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ETF에 예. 적은 금액이라도 매수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자금 사정이 좋아질 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일단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이 있나요? 연령이나 뭐 직업에 상관없이 예. 누구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증여를 하고 싶은 이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한 명당 이제 3천만 원씩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1억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10년짜리고요. 네. 그렇군요. 주의할 점이 좀 가입 시에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군요. 네, 좀 많이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기존 증권사나 은행 계좌가 아니라 따로 이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 계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형 또는 ETF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반드시 이제 해외 상장 주식 60% 이상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예. 이거는 가입할 때 꼭 반드시 문의를 하고 확인하고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단순히 세금 혜택만 보고 가입을 한다는 것도 말리고 싶은데요. 예. 이 해외 주식형 펀드는 일단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고 예.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고위험에 분류될 정도로 상당히 원금 손실률이 높은 상품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투자자의 또 몇 년간 또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또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0년간 운용하는 경우와 2년간 운용하는 경우는 분명히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먼저 결정하고 목돈을 한꺼번에 넣을지 아니면 적립식으로 넣을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립식이 좀 나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펀드, 이 해외 펀드 계좌에 가입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 수준의 돈을 이 계좌에 넣어야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올해 안에 3천만 원을 다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계좌 개설을 올해 안에 해야 한다는 것뿐이고요. 개설만 올해 안에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예. 네.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투자금을 펀드에 넣기보다는 적립식으로 매일 이렇게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나눠서 불입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또 분산 투자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예.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한도 설정 납입을 하면 되니까 그것들은 뭐 나중에 직접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펀드 얘기를 꼭 하다 보면은 뭐 환 리스크, 환 해칭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환 해칭이라든지 환 노출 이런 어려운 단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예. 환해지는 일단 환은 환율이고요. 해지는 줄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환해지는 환율 위험을 줄인다는 뜻이고요. 환 노출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환율의 뭐 변동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거 뭐 나중에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면 환 노출을 뭐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환해칭은 이게 하는 게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국가들이 보통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해당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통화 가치도 상승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쉽게 예를 들면은 미국 펀드에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예.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을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예. 나중에 이제 환매를 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도 환매를 하면 120만 원을 제가 이제 환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환해지를 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원달러 환율이 변동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냥 1,000원에 매매하기로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예. 나중에 환매를 했을 때 그대로 100만 원만 이제 받게 돼서, 네, 수익이 얻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파이낸스 장열 기자와 비과세 해외 펀드 얘기해봤습니다.